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맡은 에메랄드 디렉터 성기분입니다. 네, 저 소개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쯤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 자리가 정말 긴장되고 떨려오는데 이렇게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웃어주시니까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웬 명화가 나오죠. 이삭진 운여인 맞아요. 저는 이렇듯 깊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여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통과 역경을 추억으로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저는 세상 앞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저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에 맞는다면 4살, 5살 때쯤 심성이 착하고 우유부단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배려로 가난이라는 걸 일찍 알게 됩니다. 7남매 중 가장 일 많은 둘째 딸. 둘째에 비해 아시죠? 모두들. 저는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너는 결혼해서 잘 살 거다.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잣집 맏며느리감, 돈 많은 부자는 어느 작은 소녀의 수식어가 되고 희망이고 바람이 되었었어요. 제가 오늘 그 이후에 저 많은 것들을 남편도 이제 돈 많은 부자가 되고자 사업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거가 그닥 막 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알뜰하게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러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악착같이 모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해 동안 지금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그래도 가장 가지고 싶었던 희망 하나를 이루었고 지금 그 희망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공유하려고 합니다. 올려주세요. 네, 저는 부모님의 지원 일원도 없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저희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이 작은 것들을 이뤘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거는 저희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맞으면 얼마든지 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담임선생님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듭니다. 어머니, 절대 개천에서 용나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가 잘하고 학교 다닐 때는 개천에서 욕 많이 났어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되게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세상에 안 들은 일은 없어. 하지 않을 뿐이지. 그때도 사교육은 워낙 극성을 부렸어요. 그쵸? 아마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나이 때에 자식 되신 분들은 많이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줘야 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한다지만 어느 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다 주는데 어느 해는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게 일수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초창기는 굴곡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겠다. 벌어서 아이들을 좀 풍족하게 해줘야 되겠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부모의 능력 때문에 뭔가 포기하던 일은 망설여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망설이는 일 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 때문에 정말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성기분을 만들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취미든 공부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는 모든 걸 후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야심차게 이불 매장을 하게 됩니다. 아, 불사. 저는 우리 친정엄마를 닮아서 그릇 사서 모으는 거하고 이불 모으는 게 취미지 제가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매사를 두고 매장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매장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그때 매장을 두 개를 더 오픈하게 됩니다. 일산에 본점이 있고 구루에 구루점이 있고 양재동에 또 양재점이 있었거든요. 느낌 있지 않아요? 쓰리비 씨? 저는 유산화를 알기 이전에도 이미 저한테는 쓰리빗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구루점과 양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들이 절대 일산점에 중분 매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분 매출에 대해서 했어요. 왜냐면은 만 원에 갖다 2만 원에 팔아서 그 만 원을 가지고 직원 급여 줘야 되고 관리비, 임대료 다 내고 해야 되는데 중분 매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판매하는 매장과 이 네트워크 유산화의 보상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매장 3개를 운영하지만 운영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을까요? 머니가 들어오니까 재밌었겠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매장을 전국에 한 100개쯤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주 야무진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을 들어오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남편 어느 날 와서 심각한 말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절대 못한다. 과부 달러돈을 얻어서 해도 아이들만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 오는 거는 돈도 돈이지만 만성 피로와 면역력 고갈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40대 초반에 대수술을 받고 40대 초반에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때 지인으로부터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줘서 영양제라는 걸 섭취했는데 저한테 그때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 사업이 이렇게 큰 빅비즈니스가 되려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던 중 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판권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게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제 앞에 당면했던 거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정년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매장이 있는 쇼핑몰에 제가 그 매장을 들어갈 때 저도 짠 거 아니잖아요. 저의 이불 매장만 하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2, 4년 사이에 각 브랜드마다 이불 매장이 8개가 생기는데 정말 그 건물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더라고요. 출근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저 나이 때는 100세 시대지만 아마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120세, 140세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100세일 겁니다.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해도 개인이 뭐 150만 원 정도, 저희 부부가 240만 원 정도를 가지면은 한 달을 산다는데 저는 못 살아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고개를 흔들으시거든요. 저분도 못 사신대요. 근데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차라리 노후 생활비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언론에서는 112억 정도가 된다는데
저 수에 강한 저희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 엄마 아빠가 필요한 돈이 3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산대냐? 예,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도와준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100세 세대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도 이 속에 곧 들어가겠죠. 사실 저도 연금을 마지막으로 냈거든요, 올해. 근데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아쉽게도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1위라 하죠. 저는 여기 지금 금퇴족이 8%고 보통이 25% 이상이고 나머지가 부족이라고 썼는데요. 과연 이 보통이라는 이 퍼센트가 금퇴직으로 갈 수 있는 노인들께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있나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퍼센트의 중요성이 아니라 과연 이 보통인 분들이 금퇴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결국은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노인 천국에서 8% 정도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 뭐 가구의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생활비 충당 정도는 똑같은 거예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은퇴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은퇴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 노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예,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많은 그래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요즘 젊은 층이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현금 챌린지. 참 좋은 문화죠. 그쵸? 진즉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가 그 현금 챌린지가 왜 생겼냐면요. 정말 아이들이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껴 쓰는 거예요. 다음 달에 지불할 수 있는 카드로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은 현명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지갑에다가 현금을 넣어놓고 현금을 하나씩 뺏쓰다 보면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걸 보면은 덜 쓰게 됐잖아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취업의 의지를 꺾이는 니트족이라고 신조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취업하지 않는 청년이 10명 중 4명 정도가 아이의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3D 업종이에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 저희는 거의 다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쉬운 일, 편한 일,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저는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에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간혹 그 근로자들 구하는 데 있죠. 직업훈련소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모시고 가서 일을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월이 좀 편리하고 쉽게 벌 수 있는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지 일들을 많이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장년들은 일을 노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65세가 돼도 70이 돼도 정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은퇴해도 쉬지 못하는 반테라가죠. 50대 이상에서 10명에서 9명 정도는 정년퇴직을 해도 네, 일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긴 생명 유지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게 일하고 길게 쓰는 것, 저희 짧게 사는 것보다 길게 평생 일하면서 길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심사숙고해서 21세기 신유통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마케팅을 찾게 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물건을 팔지 않고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쓰고 먹고 쓰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된다는 것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어요. 제가 또 성격이 궁금한 거 못 찾는 터라 내노라는 다단계 회사를 다 찾아다녔죠. 그리고 연구하면서 몇 개월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투명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은 구별하는 속들이 같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는 식견이 생겼고요. 제대로 된 사업,
투자금이 적게 드는 사업을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매장 3개를 하면서 일산과 양재와 구루를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매장이 없기 때문에. 점포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점포 없이 유산화 보상플랜 보면은 몇백 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 유통.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창고로 일단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판으로 넘겨요. 총판 창고다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도매점으로 넘기고 이 몇 단계 동안에 움직이는 광고비나 창고비, 운반비, 인건비들을 줄이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공장에서 소비자나 사업자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수익을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잘 애용하고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큰 그룹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은 방식이죠. 회원 직접 판매가 있죠. 회원 직접 장점을 보면은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나이나 성별, 학력, 경력, 지역, 관계 누구나 없죠. 여기서 아마 나이를 따졌으면 저는 카트됐겠죠. 근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매장을 3개 하면서도 부업으로 몇 년을 했었거든요, 유산화를. 그러니까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장이 뭐 여러 개 가지 있어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돈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재정적인 자유가 정말 많이 갈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못지않게 시간적 자유를 되게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권리 소득까지 가능한 점들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얼마나 많이 버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냐가 포인트였습니다. 작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평생 부지런한 성격에 자신이 놀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비용 투자가 적으니 분명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는 자세를 하면 나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회원 진출 판매 시장 현황을 보면은 글로벌로 211조 원이 풀렸고요. 대한민국에서는 5조 이상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수당으로 1조 8천억 정도가 풀린 상태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을 보면은 엄청 많은 그 부자의 나라들이 특히 많이들 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한국이 2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이런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지금이 때다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분 아시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고 싶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네. 예, 미국의 미래 경제학자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폴 제인 필저도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앨리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부를 축적할 유일한 방법은 노동하지 않고 비노동 수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유산화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제품들을 먹고 쓰고 바르는 것들을 소비자 회원이 되거나 사업자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를 또 소개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중간 마진 없이 광고비나 그 유통비용을 절려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소득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아주 매우 좋은 구조이죠.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불법이나 미등록된 회사가 3,200개 정도가 되고요. 법적으로 안정한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들이 130개 정도가 되는데, 유산화는 2003년도에 한국 지사가 설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527호로 등록이 됐고, 재등록 없이 쭉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야 되겠죠.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내 공장이 다른 공장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연구한 거를 내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런 제품이 생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좋다 하는 것보다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지,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면은 재무구조를 보고 정말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오랫동안 하고 평생 몸담아도 되는 안정적인 회사인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러 오셨죠. 가장 중요한 보상 플랜, 공정하고 투명한지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산화는 최근 5년간 매출을 비교하면 1,600억대 매출로 5년 새 200% 이상 성장한 회사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카드 쓰는 거를 마일리지로 하고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거 쏠쏠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일리지를 쌓고 캐시백을 쌓는 거예요.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그냥 안 드시잖아. 다 도장받고 오시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슬기로운 생활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찾은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유산화는 한 과학자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한 회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닥터 웬츠 박사님에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꿈꾸는 아주 멋진 회사이죠. 1992년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시티에서 설립된 이래 31년 동안 2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원서버로 진출돼 있죠. 201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60배 정도가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하우스 제조시설이라는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함으로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유산화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 덕분인 거죠. 유산화 본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열과 태양열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앞장섰고요. 건식 조경을 이용해서 자원을 보존하는 운영 방식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왔습니다. 이미 ESG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 거죠. 이에도 각종 국제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제품임을 700회 이상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프로 운동선수들한테 공식 후원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회원 가입 시 기본 혜택은요, 멤버십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주문 시 일요일날 결제되는 거예요. 그죠? 1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첫 구매의 10%를 5%씩 8주 안에 2번 받을 수가 있죠. 나눠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유산화 회원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은요, 소비자형 회원인 프리퍼드 커스터머와 독립 디스트리뷰터, 비즈니스 회원이죠. 재정적인 기회를 누리는 독립 디스트리뷰터예요. 그럼 저는요, 독립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바르고 먹고 있는 것들을 브랜드 채용하는 거예요. 유산화로 바꾸면 추가 수입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로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비즈니스센터 개설 방법을 보면은요, BC 하나를 개설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회원가입비 2만 원과 200포인트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비즈니스 센터 매장 하나를 주는 거죠. 비즈니스 센터 3개를 오픈할 때는요. 기간이 있어요. 가입 후 6주 안에 회원가입비 2만 원과 400포인트의 제품을 구매하면은 BC 3개를 줘요. 저는 여기서도 정말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매장 할 때는 매장 하나에 몇 천에서 적게는 몇 억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유산화 보상 플랜을 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또 먹겠어요. 정말 그거면 되냐고 확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매달 해야 되나요? 아니죠. 단 한 번만, 유산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유산화 보상 플랜 특별함을 보시면은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내가 자식 여럿을 낳아서 여럿을 다 가르치고 하는 것 보면 정말 힘들죠. 아마 다자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너무 예쁘지만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을 하나나 둘 낳아서 키운다는 거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저한테도 남는 것도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했어요. 요새는 우측에 있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의 제한이 없어요. 나로부터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는 저와 저 밑에 같이 있는 분들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공정한 20%의 후원 수당을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직급, 사업기간, 점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뭐 실적 직급이나 뭐 낮으면 비율도 낮고 실적과 직급이 높으면 비율이 많은 그런 그 노란 부분의 그런 보상 플랜 말고 누구나 2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모든 기업에서나 이런 그 경제는요. 월 초로 시작해서 월 말이면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때 다시 시작하죠.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이번 주에 소실적으로 주고 남는 거는 다음 주로 이호를 해줘요. 이걸 언제까지 이어해 줄까요? 예, 맞아요. 평생 받을 때까지. 다음 주, 다음 달, 다음에 평생 받을 때까지 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한 깊이나 뭐 누구나 20% 자연실적 2월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자축과 우측 3,000대 2,000점이죠. 그랬을 때 소실적으로 20% 보시면은 2,000포인트 곱하기 20%죠. 그리고 나머지 1,000포인트가 남았어요. 이거는 다음 주로 2월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당 방법 계산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많은 분들을 A, B, C, D, E, F, G, H까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G라는 분이 등록을 해서 이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이 400포인트는 이렇게 E와 A와 저의 2번 센터의 뭐 자축과 1번 센터의 자축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공유를 하죠. 그 다음에 H가 구매한 200포인트도 2번에 A에 계속 위로 후원이 됩니다. 그리고 F도 이렇게 계속 모두 같이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같이 모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산화 수당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한 깊이다. 그리고 며칠 누적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누적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다시 보시면은 2번도 제 거고 3번도 제 거예요. 근데 2번에 3,000대 2,000이죠. 그러면 2,000 소실적 2,000에 대한 20%를 그리고 1,000점은 다음 주에 이월해 주고요. 그래서 46만 원이 2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3번도 제 거라겠어요. 그렇죠? 3번도 2,000대 2,000입니다. 그래서 동률이 됐고요. 20%를 했더니 역시 46만 원이에요. 여기서 2번의 좌우측 점수가 1번의 좌측으로 3번의 좌우측 포인트가 1번의 우측으로 중복 매출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1번에서 5,000 대 4,000 소실적으로 4,000점 곱하기 4,000포인트 곱하기 20% 얼마예요? 네, 1,000점이 2월 되고 9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가졌을 때는 92만 원만 여러분 통장에 들어가겠죠. 근데 3개를 가지니까 얼마예요? 네, 지금 92만 원 됐을 때 184만 원이지
이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봉 한 95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수입만 돼도. 그리고 동일한 매출로 비즈니스 한 개를 할 것이냐, 세 개를 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이죠. 그렇지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차피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럼 세 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의 성장이나 직급 성장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나의 속도에, 나에게 맞는 속도에 합리적인 직급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 성장에 따라 승급을 하고요. 저는 에메랄드 직급인데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없다는 거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플랜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을 했거든요. 추가 비즈 센터입니다. 매장이 3개로 1개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가질 수 있는 게 유산화의 보상 플랜입니다. 매장 3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1센터에서 5,000점, 5,000점 맥스아웃, 유산화용으로 맥스아웃이 되면은 매장 하나를 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 더 키워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더니 또 하나 줬어요. 그리고 2번에서도 2개, 3번에서도 2개. 이렇게 계속 제가 5,000점 맥스아웃을 할 때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거에도 2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13개 정도 되는데, 네, 계속 받을 수 있는 플랜이죠.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때문에 유산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가 더 있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나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가 있죠. 평생 매칭 보너스는 오신 분하고 모시고 오신 분한테 들으시면 더 자세히 들으실 것 같고요. 페이터스에서 프리미어 페이스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도움으로 발생하는 최대 15%의 평생 매칭 보너스거든요. 요거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후원했는데 이 노란 부분에 있는 분들을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매주 1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15%를 저에게 줍니다. 평생이에요, 이거는. 또 한 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은 15%에 얼마예요? 150이죠. 근데 또 한 분이 1억을 벌어. 그쵸. 그쵸. 네, 그런 게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무한대 수입, 인원의 관계가 없고요. 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자동주문 맥스아웃 보너스와 셀러비 보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집을 팔아서도 니네들 가르칠 공부는 얼마든지 시켜주겠다. 근데 상속은 전혀 없다. 저도 받은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거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매력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계가 없는 거죠. 비즈센터나 후원수당이나 보너스나 직급 등의 제한이 없이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죠. 그리고 거제도 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또 와서 열심히 놀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조건들을 내가 다 가져가려면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주별로 주는 후원수당을 받고 다양한 보너스를 받으려면요. 저는 4주마다 한 개의 비즈니스에서 일어난 수익을 받으려면은 100포인트만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2개 이상, 저는 13개를 하겠죠. 그러면은 100포인트면 1300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00포인트만 하면은 저한테 유산에서 주는 조건 모든 거를 저한테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일은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 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쉽죠? 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보세요. 유산화는 여러분의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